안녕하세요, 루정입니다. 시장에서는 장 초반에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했다는 소식에 연준의 빠른 금리 인상 기조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연준 위원들의 강경 발언에 다시 불안감을 키워갔는데요. 이거는 하루는 기대감, 하루는 불안감,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장이 또다시 시작이 되고 있네요. 오늘 밤에 발표가 될 고용지표가 증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궁금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크게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로 인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하였고 나스닥은 장 초반 급격한 하락세로 분위기를 조성을 하기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겠네요. 빅스 지수도 장중에 이제 7%가 넘어가면서 불안감이 다시 돌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식을 하면서 정말 악재라는 악재는 다 겪어보는 것 같은데요. 뭐라도 하나 실마리가 풀리기를 바랄 뿐이네요. 자, 힘들 내시기 바라겠고요. 루시드는 마이너스 3.87%가 하락을 하였고 애프터 장에서는 마이너스 0.56%가 하락을 하면서 다시 14불대로 돌아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네요. 요즘 들어서 왜 이렇게 EV 섹터가 힘이 없을까 살펴보면 EV 시장에서의 또 다른 악재가 나온 사항으로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중국에서 오는 배터리가 아동 노동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제기를 하면서 시작이 되었고요. 코발트가 채굴이 되는 곳에서 어린이들이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노동부에서는 2006년에 인신매매법에 따라서 아동이나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것으로 알려진 재료로 만든 품목에 리튬 이온 배터리를 추가할 것이라 밝히면서 EV 시장에 약세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오더플로에서는 라지, 미디움, 스몰캡에서 매수와 매도가 거의 비슷하게 끝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1분봉에서는 장 초반 나스닥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해서 다시 크게 하락을 하였고요. 최저점은 14.31불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네요. 어제 장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라이벌, 루시드, 그리고 리비아는 EV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서 반전이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실적은 순수 전기 자동차 회사가 막대한 손실을 입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를 하였고요. 업계는 이제 수익성이 높고 레거시 제조업체가 전기로 초점을 전환을 하면서 혼잡해지고 있지만은 어라이벌, 루시드, 리비아는 강세를 보일 이유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루시드의 최대 강점은 항상 배터리 테크놀로지인 것을 볼 수가 있는 부분이겠고요. 며칠 전 영상에서 사우디 그린 채권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던 내용에서 추가적인 기사가 나왔는데요. 사우디 소식에서도 볼 수 있듯이 PIF 리포트에서는요, 네옴시티에 관련한 내용 중에서 지속 가능성의 예로 루시드에 투자를 하고 있는 중이고, 여기서 중요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수백만 와트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계획을 하고 있다고 밝힌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루시드 배터리 기술력 있죠? 즉 ESS 저장 시스템과도 연결이 되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네요. 리비아네 같은 경우에는 어라이벌과 루시드와는 다르게 강력한 대차 대조표를 강점으로 여전히 꼽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2025년까지 쓸 수 있는 충분한 현금을 보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때까지 조지아에 위치한 조립 공장과 배터리 공장을 가동하기를 희망을 한다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아직은 수익성과 제조 과제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었지만은 아시다시피 이번 3분기 생산량이 좋게 나오면서 생산성에 대한 해결을 점차적으로 좋아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2024년과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자본 조달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고요. 포드에서도 지속적인 공급망 혼란과 투입비 상승 등으로 인해서 차량 가격을 어쩔 수 없이 인상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겠고요. 포드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 생산 중단한 것이
포드 엠블럼 재고가 없어서 출고를 못한다는 기사 내용을 보면서 그래도 유리랑 카페트가 그나마 좀 덜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어느 기업이나 이러한 문제는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겠고, EV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로 하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주는 기사 내용이었네요. 드림 드라이브에 관련하여서 드디어 하이웨이 어시스트가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 차량 오너분께서 업데이트 후 직접 고속도로에 가서 간략하게 영상을 업로드를 해주면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현재로서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두 손이 약간 자유로워진 것을 보면서 이제서야 다른 기업들과 비슷해지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고, 이제는 차선 변경을 위한 업데이트를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생겼네요. 현재도 OTA 업데이트가 빠르게 진행이 되어지고 있지만 앞으로 더 분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루시드 자체 내에서는 사파이어 모델에 대한 다시 홍보를 시작을 하였는데요. 1200 이상 홀스파워와 트리모터 파워트레인, 그리고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를 선보이면서 퍼포먼스 부분에서 최고라는 것을 다시금 홍보를 하는 중이었네요. 수많은 사람들이 서비스 센터에 루시드 차량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의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이 숫자에 대해서 4855 숫자에 대해서 또다시 차량 대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었지만은 뭐 이렇게 대놓고 적었을 리는 없다고 봅니다. 빈 번호이겠지 하고 이제는 넘어가도록 하겠지만은 저 숫자였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만드네요. 뭐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지겠죠. 딜리버리가 되어지는 동안 피터 롤린슨과 에릭 바흐 등 새로운 오너분들과 함께 사진을 찍어주면서 축하해주는 모습이 포착이 되어졌고요. 서비스 센터 직원분들과 어깨동무를 하면서 환하게 웃는 모습이네요. 3분기 저희도 이렇게 환하게 웃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용한 자동차 5대를 꼽으라면 현재까지 잘 알려진 차량들 벤츠라든지 벤틀리 같은 고급 브랜드에서 많이들 느끼셨을 겁니다. 그러한 것들은 노이즈 캔슬링 기술과 고밀도 단열재 실내 사운드를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왔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고요. 이제 럭셔리 브랜드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 루시드 에어가 그 중에 하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었으며, 고급스러운 승차감과 조용한 인테리어를 갖추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었고, 실내는 충분한 공간과 고급 재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저희도 사진과 영상 등을 통해서 겪었던 부분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차량을 시승해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조용한지는 알 수는 없지만 리뷰 등을 보면 조용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부분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게 참으로 안타깝고요. 국내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두 번째로는 역시나 벤츠였습니다. EQS. 실내가 너무 과하지만 않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 있었지만 개인적인 승차감은 정말로 조용했었고요. 그 뒤로는 스바루 SUV가 있었고 BMW X3와 렉서스 LS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루시드 차량에 대해서는 많이 모릅니다. 더 많은 리뷰들과 홍보 등을 통해서 루시드의 브랜드 가치를 꾸준히 올려야 할 것이고요. 그러려면 눈에 띄게 도로에서 차량들이 많이 보여져야 할 것 같네요. 즐거운 오후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